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지금 힘든데도 멈추면 진 것 같아서 억지로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고통이 계속 가야 할 신호인지, 방법을 바꿔야 할 신호인지, 멈추고 회복해야 할 신호인지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피로골절이 온 몸으로 20km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저와 똑같은 상태로 서 있다면 저는 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멈추라고 할 겁니다. 이상하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멈추라고 말하는지. 저도 오랫동안 그 날을 자랑스럽게만 기억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고통을 이겼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끝까지 갔다는 사실과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밑은 주황입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하나만 떠올려 두세요. 몸의 통증일 수도 있고요. 일이거나 공부일 수도 있어요. 놓아야 할지 조금 더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그 고통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부대 SSU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하루 세게 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생활이 1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몸이 가벼운 날보다 어딘가 아픈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다음 훈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되면 또 나가야 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는 중 제 정강이에 피로골절이 왔습니다. 걷는 것도 편하지 않았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정강이뼈 안쪽에서 찌릿하게 울리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20km를 구보를 해야 했어요. 20km면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도 오래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저는 첫 몇 걸음부터 이미 아팠습니다. 거리가 쌓일수록 통증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끝에서 정강이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일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거창한 정신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의무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차에 올라타면 지금 이 고통이 바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극한의 고통 앞에서 멋있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 못해요. 그냥 지금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편에서 이런 말도 올라왔어요. 나는 심해잠수사 휘장을 달러왔다. 조금만 더 가자. 몸은 멈추라고 했고 목표는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한 걸음마다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20km를 완주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아팠지만 목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고통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이 경험이면 앞으로 어떤 것도 버틸 수 있다. 그 믿음은 이후에 제 삶에 분명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완주는 했지만 제 몸이 보낸 신호는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단순히 힘든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친 몸이었어요. 저는 신호를 해석한 게 아니라 목표라는 이유로 덮어버린 겁니다. 완주는 자랑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까지 모두 옳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버티는 이유가 정말 그 목표를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멈추면 약해 보일까봐, 뒤처질까봐,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인가요? 용기 때문에 가는 것과 두려움에 쫓겨가는 건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피로골절 때 멈췄어야 했다고 해서 아픈 순간마다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끝까지 지나가야만 했던 또 다른 고통도 있었거든요. 그 또 다른 고통은 국가대표 시절에 있었어요. 저는 수구 국가대표로 오래 뛰었어요. 그 시절의 고통은 20km처럼 하루에 세게 오고 끝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활 안에 늘 같이 있었어요. 어깨는 무거웠고 허리는 자주 뻐근했고 다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느낀 날도 많지 않았거든요. 아침 훈련을 끝내면 벌써 저녁 훈련이 부담됐고요. 하루를 마치고 누우면 다음날 훈련이 먼저 떠오르기도 했어요. 매일 몸에서는 비슷한 말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조금만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국가대표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선수라고 해서 고통을 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선택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물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도 정해진 훈련을 해낼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로골절도 아팠고 국가대표 훈련도 아팠어요. 둘 다 그만두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단순히 아프다는 감각만 보면 둘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극단으로 갑니다. 모든 고통을 참고 밀어붙이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나와 맞지 않는 길이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둘 다 신호를 잃지 않은 선택이에요. 차이는 고통 뒤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은 힘들었지만 회복하고 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는 시점도 늦어지고 이전보다 강한 훈련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피로골절의 통증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걷는 것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둘 다 아팠지만 하나는 저를 확장시켰고 다른 하나는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참느냐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떠올린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할 수 있었던 일까지 줄이고 있나요? 이 질문부터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 서툴고 답답합니다. 공부를 해도 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노력한 만큼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불편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나를 키우는 불편함도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도 처음에는 똑같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수록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덮습니다. 힘들다. 그리고 곧바로 결론을 내려요. 그만둬야 하나 보다.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건 결론이 아니에요. 조사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두 개가 아닙니다. 참거나 포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계속 가거나 방법을 수정하거나 잠시 멈추고 회복하는 것. 어떤 날은 불편함을 견디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방법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멈춰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멈춘다고 목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꾼다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기 신호를 더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틀린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는 건 전진이 아니니까요. 아까 떠올려둔 그 고통에 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이 고통은 나를 넓히고 있습니까?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둘째, 쉬거나 방법을 바꾸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셋째, 나는 원하는 목표 때문에 계속합니까? 아니면 멈추는 게 두려워서 계속합니까? 이 세 질문에 답하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계속할지, 수정할지, 회복할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피로골절이 온 몸으로 20km를 완주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날 제가 놓친 것도 보였어요. 저는 목표는 붙잡았지만 몸의 신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아낸 만큼 달게 되는 훈장도 아닙니다. 고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계속 가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바로 도망치지 마세요. 하지만 강해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지도 마십시오. 계속 갈지, 방법을 바꿀지, 잠시 회복할지 먼저 신호부터 읽으세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아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